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10번 정도를 우리가 치료하게 됐을 경우 300분, 5시간입니다. 2, 3분에 끝나는 치료들 10번, 2, 30분이죠. 10번을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작업량이고요. 40, 50% 제거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치료예요.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적용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. 앞으로 아마 더 좋은 패치 제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기존의 케미칼 선블럭보다는 이런 것들이 아마 훨씬 효과적인 선블럭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사실 뭐 간단하죠.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작업량이라든지 치료 결과, 예를 들어서 작업 시간을 길게 가져갔는데 치료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치료를 누가 받겠습니까? 아무도 안 받겠죠. 그 다음에 적용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사실 어떤 걸 의미하냐면,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10번 정도를 우리가 치료하게 됐을 경우 300분, 5시간입니다. 순수 레이저 조사 시간만 5시간입니다. 2, 3분에 끝나는 치료들 10번, 2, 30분이죠. 10번을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작업량이고요.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효과를 보기 위해 해줘야 될 게 기미 주변부의 이 경계부 처리, 전체적인 바탕톤하고의 일치도, 기미 색소의 제거율, 그러니까 막연하게 없어진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말이 안 됩니다. 40, 50% 제거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치료예요. 표가 잘 안 날 정도, 자세히 봐야 흐린 거 조금 있는 정도, 이 정도의 치료를 원해요. 아니면 완전 풀 리미션이 되든지, 이 정도의 상태가 이제 기미 색소의 제거율이 높은 게 되겠고요. 주변부가 매끄럽고 전체 톤이 같이 올라갔을 때 미용적 치료 효과를 보게 되죠. 기미 치료라고 하는 게 의학적, 기능적 치료 목적은 아니잖아요.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우리 치료하는 이유는 뭐겠어요? 심미적으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치료를 했을 경우 심미적으로 효과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. 육안상 호전이 안 되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비용적인 문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치료받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. 제일 잘못된 속설이죠. 정반대고요. 심지어 피부를 깎아내는 박피의 경우도 재생 회복 이후에는 오히려 피부도 두꺼워집니다. 그러니까 전부 다 틀렸죠. 일반적인 색소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 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, 심지어 박피 치료도 피부는 두꺼워집니다.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보통 자극이 돼서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붉음증을 경험할 경우 피부가 얇아지는 걸 착각을 하는데, 그거는 레이저 피부 열 자극으로 인해서 마스트셀,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으로 인한 가려움증 유발이지, 그게 피부 두께가 얇아져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. 얇아진 데와 민감하다,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은데요. 치료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고 나서 더 이상 안 좋아지는 경우들.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.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치료값은 계속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. 계속 일정한 똑같은 치료로 들어가면 더 이상은 반응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기존의 치료값으로 제거된 멜라닌 색소가 있고, 그 다음에 제거되고 나서 나머지 남아있는 색소들은 위치값도 다르고 다르고 색소가 모여있는 정도에 따른 에너지 값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효과를 못 보는 경우,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저 샤워식으로 레이저를 해서 효과를 아예 못 보는 경우들. 세 번째, 가장 심각한 건데요. 모르는데 덤벼서 뭔가 해보겠다고 어떤 병원에서 과하게 한 이후로 기미가 말도 안 되게 진해지고 없던 부위도 막 생기고, 이건 이제 표피 기저부가 물리적 손상을 크게 받은 상태입니다. 레이저로 인해서. 이렇게 되면 이제 진피형 기미까지 확장이 되고요. 아래쪽 진피 쪽으로 이제 길이 열려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적용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.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. 일단 치료 계획을 전혀 잡을 수가 없는 분이었는데요. 치료를 받으러 안 와요. 간격을 전혀 시키지 않고 악화 요인에는 계속 노출되어 있는 분이에요. 치료 간격은 전혀 지키지 못하면서 골프나 여행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잦은 분이었는데, 이렇게 되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없는 게, 제거되고 나서 새로 생기는 기미에 더해서 더 생긴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새로 생긴 거를 걷어주는 정도의 불가한 치료밖에 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없죠.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 나중에 정말 한가해졌을 때 치료에서 결국 치료 결과에 도달한, 굉장히 어렵게 치료를 한 분이 있어요. 치료 간격, 악화 요인에서 자유로워지는 거, 제대로 된 치료의 적용, 이 세 가지가 궁합이 맞았을 때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. 멀티팩토리얼 오리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.
이게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멀티팩토리얼 오리진들에 대해서 각각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 원인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상태면은 사실 그 자체로 예방도 될 수 있고 치료에 좋은 유지법이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치료할 때 가장 적용해야 될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 기존의 색소는 앞으로도 레이저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될 겁니다.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. 레이저로 물리적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. 원인이 되는 인자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원인 인자일 경우에는 표피 기저부의 과흥분 상태를 억누를 수 있는 제제의 개발. 지금 현재 하이드로퀴논 제제하고 레티노이드 계열은 아직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치료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겠죠. 기미색소를 제거하는 레이저 치료 플러스 과흥분 상태, 과염증 상태하고 면역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. 그다음에 이제 악화유인, 햇빛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재질의 패치 이런 것들이 아마 기미를 완치하고 관리하는데 앞으로의 미래법이 되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. 그런 방법은 사실 원인 자체가 규명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. 단 악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햇빛, 자외선의 노출을 피해주는 것.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야외 활동을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잘 가려줘야 되겠죠. 자연 차단제하고 패치를 쓰는데 패치 제제를 쓸 때 보통 작은 거를 씁니다. 근데 작은 거를 쓸 경우 막아주는 부위도 작고 효과도 크게 좋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다른 부위에 자극이 됨으로 인해서 기미 부위에 보통 붙이잖아요. 그럼 다른 부위가 타고 기미 부위는 그대로 까맣고 결론적으로 뭐가 예방이 되는지를 잘 느끼지는 못해요. 그러니까 붙이려면 정말 크게 많이 넓게 붙이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요. 작게 조그맣게 붙이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앞으로 아마 더 좋은 패치 제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크게 못 붙이는 이유가 붙이고 나면은 오글조글하게 울거든요. 그래서 보기 싫기 때문에 못 붙이는데 그 재질의 발전이 되겠죠. 자연스러운 게 나온다면 아마 전체 가면과 같은 패치를 붙여도 되는 세상이 오면 아마 진정한 의미의 자연 차단이 되지 않을까. 기존의 케미칼 선블럭보다는 이런 것들이 아마 훨씬 효과적인 선블럭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정확하게 될 수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경향이 있고요. 하지만 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미 치료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드릴 예정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